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깜짝 실적을 내놓으며 인공지능 주도 성장세에 대한 낙관론에 불을 지펴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빅테크의 강력한 실적 발표가 이날 투심을 견인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를 포함한 클라우드 사업에 힘입어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 이날 주가는 무려 7%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메타도 AI를 이용한 광고 효율성 개선으로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저크버그는 실적 공개 후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가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갈 좋은 위치에 있다며 관세발 경기 침체와 AI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직후 나온 애플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도 보였지만 서비스 부분의 실적이 예상치에 비해 조조하면서 현재 장외에서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의 매출은 954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946억 6천만 달러보다 많았고 주당 순이익은 1.65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1.63달러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아이폰 매출은 468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아이패드의 매출은 64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넘었지만 웨어러블 홈 그리고 액세서리 부분 매출이 75억 2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79억 5천만 달러에 못 미쳤고 서비스 부분 매출은 266억 5천만 달러로 월가의 전망치 267억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애플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지만 서비스 매출과 중국 리스크로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애플은 현재 아이폰 90% 이상을 중국에서 조립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의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팀쿡은 이날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절반 정도를 인도에서 조달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중국보다 관세가 낮은 베트남에서 조달하고 있다 밝혔지만 주가는 여전히 중국 리스크로 인해 애플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애플은 지난 4월 8일 169달러까지 떨어지며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후 반등을 하면서 단번에 213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애플은 지난 1월 30일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반등을 하면서 주가는 248달러까지도 올랐지만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이번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까지도 보여 다시 한번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존 역시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공개했지만 현재 주가는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아마존의 매출은 1,556억 7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해 주당 순이익 역시 1.59달러로 예상치 1.36달러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의 매출은 292억 7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294억 2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해 이러한 수치는 1년 전보다 17% 성장했지만 시장 예상 증가율 17.4%보다 낮았고 앞서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같은 기간 클라우드 부분 매출은 각각 33%와 28% 증가한 바가 있어 비록 온라인 광고 매출은 1년 전보다 19% 증가한 139억 2천만 달러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아마존은 2분기 매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7에서 11%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기에 기관과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아마존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2% 이상 하락 중이며 이날은 3% 이상 올라 190달러까지 올라왔지만 실적 발표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고 아마존은 지난 2월 4분기 실적에서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가는 단번에 4%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한편 이날은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나스닥의 장 초반 상승폭은 일부 반납됐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1000건으로 기록돼 지난 2월 말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91만 6천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고 이는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트럼프 집권 이후 첫 분기의 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율 마이너스 0.3%로 집계돼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던 2022년 1분기 마이너스 1%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역성장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시장은 13만 3천 명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내려가는 수준의 일자리 수가 나와야만 증시는 안도래리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나스닥은 이내도 상승세를 타면서 단번에 17,710선까지 올라왔고 사실 지금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주요 배경은 먼저 페드 풋이 살아날 가능성이 커졌기에 지금은 경제 데이터가 부진하고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경제 데이터는 페드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도 있어. 여기에 경제 데이터 부진은 트럼프가 관세를 완화하고 협상을 더 빨리 타결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기에 나스닥은 거의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적으로도 월말 수요가 나타나는 게 증시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 최근 몇 달간 마지막 거래일에는 월가와 특히 기관 투자자 매수세가 강세를 보였고 이내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그리고 자사주 매입 기업의 장부 정리, 개인 투자자의 월급 자금 유입 등이 증시에 반영이 됐기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대량 주문은 일시적으로 수급을 상승시켜 평상시보다 큰 가격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나스닥은 지난 2일 상호 관세 발표로 폭락세로 시작해 2월 고점 대비 20%나 폭락하며 약세장 전환까지 갔었지만 이후 한 달간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지금은 관세 충격이 정점은 지났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관세로 인해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증시는 다시 한번 저점을 재시험할 것이란 생각이 들며 다시 과거처럼 경기 저점과 함께 주식이 바닥을 친다면 올해 3분기 중 바닥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테슬라는 이날 소폭 상승세를 타면서 $280로 마감은 했지만 여전히 도요타와 웨이모의 자율주행 파트너십 발표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의 지원을 받는 로보택시 회사와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이 강력한 조합이 될 수 있기에 테슬라는 이날 장중한 때 $290까지도 올라갔지만 이러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는 찌라시까지 내나 이에 최근 테슬라 이사들은 차기 CEO를 찾기 위해 헤드헌팅 회사들과 접촉했고 당시 머스크는 도지 업무를 위해 워싱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러한 찌라시는 결국 테슬라의 실적 부진과 무관하지는 않아. 테슬라는 지난달 20일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자동차 매출이 20%나 감소해 여기에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1%나 급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현재 펀더멘탈 측면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닌 모멘텀 측면에서 큰 변동성을 가지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차질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며 주가는 단번에 2% 이상 올랐고 대형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를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가 AI 인프라에 계속 투자를 한다고 밝힌 것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에 최근 중국의 하웨이와 딥시크의 충격으로 투자자들의 AI 테마의 위축을 걱정했지만 이는 결국 기우였음이 확인이 됐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표적 인공지능 수혜주 팔란티어는 이날 장중한 때 $120까지 올랐지만 결국 이러한 상승폭을 반납하며 $116까지 내려왔고 올해 들어 팔란티어 주가는 무려 52% 정도 급등한 상황이라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전날까지 70을 찍으며 주가는 지난 4월 7일 바닥을 찍고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다가오는 5월 5일 실적을 발표하기에 이러한 상승의 흐름세는 실적 발표 전까진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며 사실 여전히 치솟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으로 인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급증을 하는 데이터만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팔란티어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한 에어비앤비는 2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 주가는 4% 이상 하락하고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로쿠 역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금융 서비스 회사인 블록은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17% 이상 폭락을 하고 있고 식료품 배달 회사인 메이플 베이는 이번 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후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클라우드 회사인 트윌러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7% 이상 급등 중이며 소셜미디어 회사인 레딩 역시
2분기 매출이 4억 1천만 달러에서 4억 3천만 달러 사이로 예상이 된다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아 현재 주가는 18%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